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일보 해직기자 조상훈이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네, 2005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김동민 일병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경기도 연천 최전방에서 근무하던 김동민 일병이 수류탄을 던지고 총기를 난사해 동료 장병 8명을 숨지게 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 직후에 우리 군이 부랴부랴 내놓은 대책이 있습니다. 바로 관심사병 제도입니다. 10년 가까이 진행된 이 제도에 대한 실험, 임병장 사건 앞에서 실패로 끝난 게 아닌가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군 당국이 이 제도를 사고가 터진 뒤 면피 목적으로 악용해온 것 아니냐 이런 의심도 나오고 있습니다. 고상만 전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조사관으로부터 이 관심사병 제도를 중심으로 이번에 불거진 임병장 사건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 조사관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고성관입니다. 예. 이 임병장 사건으로 이른바 이 관심사병 제도라는 게 다시 주목을 좀 받고 있는데요. 네. 먼저 이 제도가 어떤 제도이고 또 어떻게 도입이 됐는지를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원래 이제 관심사병이라고 지금 흔히 많은 분들이 이제 부르시는데, 이 관심사병의 정식 명칭은 이제 보호관심병이 원래는 정식 명칭이에요. 보호관심병이요? 예, 보호관심병이 이제 정식 명칭인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2005년도에 연천의 28사단에서 이제 김동민 일병이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수류탄과 또 총기를 난사해서 모두 8명이 목숨을 잃게 된 큰 비극적 사건이 발생을 했고, 그때 당시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충격을 받았죠. 예. 그때 당시에 이제 김동민 일병이 난사 사건으로 이제 처음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충격을 줬다면, 이번에는 이제 임병장은 무장한 상태에서 또 탈영까지 해서 또 2, 3일을 그렇게 국민적으로 이제 불안감을 떨게 해서 이제 더 충격을 줬던 건데, 당시에 김장수 국방부 장관 체제 하에서 예. 김동민 일병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어떻게 이제 재발 방지를 할 거냐. 그래서 가장 주축으로 나왔던 방안이 뭐였냐면, 사병들의 처우 조건을 좀 획기적으로 개선하자. 그래서 그전에는 침상형 형태의 내부반을 1인 침대 쓰는 방식으로 이제 바꾼다든지, 또 병장, 상병, 일병, 이병이 같이 생활하던 내무반을 예. 같은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생활관을 같이 쓰도록 하는, 지금 그래서 이제 일병은 일병끼리, 이병은 이병끼리 이런 식으로 지금 바뀌어 있는데, 그런 것이 바로 당시에 도입됐던 거였고,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이 보호관심병, 지금의 관심사병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을 해서 김동민 일병과 같이 이제 뭔가 문제가 있거나 정서적으로 군복무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조기에 찾아내서 자살 우려자 또는 이런 이제 부대 내에서 정서적으로 적응을 못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구타하거나 가혹행위를 해서 문제가 돼서 영창을 갔다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관리하던 제도가 이제 바로 이런 관심사병 제도였던 거죠. 예. 중요한 건 이런 제도가 잘 운영이 됐고, 초기에 제도를 도입한 그런 목적에 맞게 효과를 거뒀는지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결국은 지금 비슷한 사건이 또 터졌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동민 일병 사건 후에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해결책으로 제시했던 게 관심사병 제도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상 실패한 제도라고 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관심사병으로 이제 해당 사병을 분류만 할 뿐이지, 사실상 일선에서는 이 사병 어떻게 관리하고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능력도 또 노력도 또 예산도 뒷받침이 되지 않고, 사실상 이제 부담스러운 존재로만 예. 지휘관들 사이에서 이제 대화가 되고 있고, 이런 얘기를 해요. 대대장, 즉 중령급에 있는 사람들이 한 개 대대를 관리하는 것만큼 부담스러운 게 한 명의 관심사병이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내용은 좋아요. 주 4회 이상 관심사병하고 면담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상 가능한가요? 대대장이 일은 안 하고 일주일 중에 4일 이상을 관심사병하고 대화를 해라. 그러니까 사실상 형식적으로 될 수밖에 없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임병장이 그런 식으로 관리가 제대로 됐다면 벌어지지 않은 사건인데, 예. 저는 이번에 한꺼번에 이런 게 다 발생을 했고, 특히 이 관심사병은 어떤 그 견제나 또는 뭐 감시나 이런 대상이 아니라, 예? 도움과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관심사병은 사실상 문제사병이라는 말을 그 순치시켜서 쓰는 표현일 뿐이지 사실상 문제사병으로 낙인 찍혀서 오히려 이로 인해서 다른 사병들 사이에서 더 큰 좌절과 절망만 주고 있는 그런 현실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제도 자체를 지금 당장이라도 폐지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매우 시급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관심사병에 대해서 현재 3단계로 이제 구분해서 A, B, C로 해서 하는데 A는 그 사실상 군 전력에서 배제시키는 형태죠. 그래서 이제 이런 GOP 근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제되고 B급과 C급만 이제 GOP에 투입하고 이렇게 했던 건데 예. 저는 사실상 이들이 부대에서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이게 숫자를 차라리 관리를 해야 된다. 현재 지금 보면 우리나라 군이 62만 명 정도고요. 그 중에서 군에서 판단하고 있는 이 관심사병의 숫자가 약 5만 명 정도. 그 중에서 아주 심각한 수준은 2만 명 정도로 보는데 한 개 사단 정도 되네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군이 관리할 수 있는 정도의 숫자가 아니잖아요, 이게. 그래서 사실은 관리도 못하면서 이렇게 분류만 해놓고 그냥 방치해두고 있는 것은 이건 사람이 그냥 면피용이다. 예. 우리는 이제 이렇게 이제 관심 사병으로 얘를 주목하고 이렇게 뒀는데 결국은 사고를 친 것 뿐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네들은 할 거 다 했다. 이런 식으로 면피용으로만 이걸 쓰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과감하게 이 관심 사병 제도로 이제 지정된 이유가 이 사람이 그렇게 선정된 이유가 군복무 부적응이거든요. 정서적으로 그러니까 군복무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인 건데 그렇다면 당사자의 의사를 물어서 현역 복무 부적응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배제시키는 것이 옳다. 정상적인 군복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억지로 그 머리 숫자만 채우는 방식으로 지금처럼 운영하는 건 군에도 또 당사자에게도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군복무가 어려운 조건의 군인은 과감하게 배제하고 원치지에 맞게 신체 건강하고 정신적으로도 복무 가능한 군인으로 병영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이 A, B, C 세 등급으로 나눈다고 했는데요. 예. 이 등급 분류는 누가 어떤 기준으로 하게 되는 겁니까? 지금까지는 사실상 그 대대장이 면담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 4회 이상 면담을 하라고 했는데 예. 초기에 병무청에서 인성검사를 실시하면서 거기에 우울증이라든지 조울증, 급격하게 감정이 변화한다든지 이런 요인이 있는 분들, 그 대상자를 선정해서 심층 면접을 하고 뭐 조사를 하는데 그런 방식으로 최초에 선정된 후에 대대장이 지금까지는 그 면담을 통해서 얘가 예.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A급, 그 전보다 좀 낮았다. 그럼 B급 해서 굉장히 주관적인 잣대로 이걸 구분을 했던 건데 이런 개선책으로 지금 현재 국방부가 내온 게 앞으로는 그 대대장이 혼자서 그렇게 판단하지 않도록 하겠다 했는데 사후 약방문이고요. 예. 그렇게 바꾼다 해도 또 여전히 제대로 과학적으로 잘 될까? 저는 사실 그렇게 믿을 수가 없어요. 예,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예. 이 아무리 뭐 군인이지만 사람을 놓고 어떤 그게 기술이나 능력의 평가도 아니고요. 인성이나 심리적인 부분을 가지고 A, B, C 나눈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매우 심각하고 사실은 그 기준도 사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제 임병장 사건 딱 터지고 나니까 한부모 가정 모임, 이른바 이제 이혼 결선 가정 뭐 여기에 그 해당되는 분들인데 예. 이게 지금 관심사병으로 선정되는 사유 중에 하나가 이혼 가정의 자녀가 군에 입대하면 일단 먼저 관심사병 C급이든 B급이든 그렇게 구분을 해요. 예. 이게 오히려 자기는 멀쩡하고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던 군인이 병사용 생활기록부를 작성하는 과정에 그런 사실을 써놓으면
일단 그냥 구분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오히려 이게 그 사병을 더 우울하게 하고 더 정서적으로 힘들게 하는. 그래서 기준도 잣대도 또 관리도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그런 예산도 충분하지 않은 가운데 오히려 자기네들 면피용으로만 이걸 악용하고 있는 거 이건 정말 문제라고 좀 봅니다. 예. 그럼 판정하는 대대장이 만약에 이혼하면 관심 장교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예. 진짜로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럼 뭐 사단장이 면담 주 4회 면담하고 그래야 되겠네요. 그렇게 하지는 않고 조기 전역 시켜버리겠죠, 오히려. 예. 이제 대대장에서, 중령에서 대령 올라가는 게 정말 쉽지 않잖아요. 거기서 이제 걸러지는 거겠죠. 예. 예. 그런 방식으로. 근데 이제 일반 사병들은 의무복무니까 그런 방식으로 걸러내지 않고 이 형평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냥 그대로 두고 있다 보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예. 고 조사관님이 앞서 말씀하시기에 이 사실상의 군복무 부적응자 아니냐. 그렇다면 이분들을 이게 병역에서 좀 배제하는 게 옳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 전역을 의미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 어떤 배치 전역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 뭐 공익근무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바로 전역. 저는 이제 그 방식에 대해서 예를 들어 이제 제가 이런 주장을 몇 분한테 했더니 그렇게 되면 이제 오남용할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요. 예, 군생활 하기 싫어서 일부러 관심사병이 그렇죠. 될 수도 있고요. 예. 근데 국방부 측도 사실은 이미 어제 오늘서부터 군복무 부적응자에 대한 전역 기준을 대폭 그 낮출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게 군복무 하기 싫어서 기피하려고 하는데 이용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하시는데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먼저 당사자 의사를 물어서 현역 복무 의사가 없다고 한다면 이분들에 대해서 전역을 시키는데 이게 사실은 정상적인 제대가 아니라 경적 기록표에 원에 의해 제대 이렇게 표시하면 충분히 불이익이 있다. 그러니까 명예로운 전역이 아니라 불명예 제대가 되는 거거든요. 예.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전역 이게 아니라 원에 의해서 자기 소원에 의해서 제대를 시킨다고 하는 것이 사실상 이게 불명예 제대인데 이렇게 불명예 제대를 하면 시킨다는 것에 대해서 정상적인 군인이라면 원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그 전역을 원한다. 자기는 군복무 못하겠다. 이런 사람은 사실은 실제로 제가 많이 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사실 군에서 이 전력으로 이걸 쓰기가 굉장히 곤란한 상태거든요. 본인 뜻도 없고. 예. 근데 이런 상태에서 그냥 이 사람들을 머리 숫자 채워서 계속 두는 것 또한 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거고 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 필요하다면 군복무 대신 그 대체 복무를 통해서 형평성을 해결하는 방식도 얼마든지 있다. 예, 그렇게 해서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임병장이 총을 들고 실탄을 지급받는 이런 데에서 결국은 수리탄을 터뜨리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예. 저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방식으로도 필요하다면 그거를 해결할 수도 있는 방식이 있고 또 전역을 시켜서 그래가지고 정말 필요한 건강한 자원들을 군이 선택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인식의 대전환만 지금 있다면 얼마든지 그 방법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단순하게 병력의 숫자가 줄어서 군 전력이 약화된다. 이 부분보다는 차라리 이런 대상자들은 전역을 시키는 게 오히려 군 전력을 유지하는데 더 합리적일 것이다. 이런 생각이시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선에 있는 대대장들이 대대 하나를 운영하는 것만큼 관심사병 한 명을 관리하는 게 부담스럽다라고 실제로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예. 예를 들어서 관심사병 한 명이 만약 이와 같은 사고가 나거나 또는 군대에 끝내 적응을 할 수가 없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부대 전체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죠. 예. 그리고 또 그 부모 입장에서도 사실은 그런 거예요. 내 아들이 많이 아프다. 어려서부터 사람들하고 적응이 잘 안 된다. 그리고 사회생활 하는데 부적응이 있으니 우리 아이가 걱정이 많이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군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잘 데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자살해버리거나 무슨 사고가 나면 우리는 그냥 관심사병으로 잘 관리했는데 끝내 사고가 났다라고 면피용으로만 쓴다니까요. 예. 실제로 아무 관리도 안 되고 있는데 그냥 자기네들 면피하기 위해서 또는
제대시킬 수 있는 근거나 명분이 없으니까 그냥 두고 있으면서 야, 쟤 사고 치나 안 치나 잘 보고 있어. 이렇게만 하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병들도 다 아는 거예요. 제가 관심사병, 문제사병, 이른바 부대 내 고문관. 그렇게 되니까 이 사람은 더욱더 위축되고 그리고 기수에서 열애되죠. 고참이 후임으로 인정을 안 하고 후임이 또 고참으로 인정을 안 하는. 이런 게 이제 문제인 거죠. 어차피 안 되는 관리를 예. 머리 숫자 때문에만 이렇게 하는 건 대단히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뭐 어느 정도 예상을 다들 하시겠지만 이런 그 병사가 많고 또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그 지휘관의 어떤 인사고과라든가 문책 이 부분 때문에 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까? 사실은 군에서 가장 부담이 없는 건요. 군에서 가장 부담이 없는 건 걔는 원래 간신사병이었습니다라고 하면 평상시에 부대 관리는 잘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사병이 만약에 자살했다라고 하면 아무도 책임을 묻질 않아요. 현재 구조가.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사자 숨진 군인의 부모는 억울해하는 거죠.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사건 자체에 의문이 있다는 것도 있지만 내 아이가 문제가 있어서 어렵다고 얘기했는데 끝내 들고 가서 끝내 이렇게 내가 데리고 있었다면은 또는 부대 내에 이런 그 위계 질서, 강압적인 분위기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폭언이라든지 얼차려라든지 정신교육 같은 거 이런 분위기에 끝내 적응하지 못해서 목숨을 잃었는데 왜 군이 책임지지 않느냐 이런 불만을 많이 지적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상태에서도 군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 없다라는 식으로만 일관해서는 제2, 제3의 이런 유사 사건은 끊임없이 계속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갖고 있어요. 예. 특별히 이번 사고 대응하는 과정에서 뭐 제도 자체의 문제는 말씀을 잘 지적해 주셨고요. 예. 우리 군의 대응에 대해 많은 문제점이 있는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임병장 후송 과정에서 이른바 뭐 가짜 임병장 바꿔치기 이런 일도 있었고요. 또 그 추격 작전 하면서 실탄이 없는 총을 든 그 관심병사가 또 투입돼서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고 했는데 군의 이런 대응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먼저 가장 크게 지적하고 싶은 게 어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이 사건 관련해 갖고요. 여보세요? 예. 예, 이 사건 관련해서 현안 질의를 받으면서 답변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이번 사건에 있어서 그랬더니 장관이 하는 얘기가 임병장이라고 답변을 했어요. 가장 큰 문제가 임병장이다. 예. 군의 문제, 뭐 개인의 문제, 뭐 환경적 문제, 뭐 어느 거냐 이렇게 했더니 임병장이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정말 저는 그 답변 듣고 정말 크게 놀랐습니다. 장관이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고 있으니 계속해서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을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군이 이번 사건에서 계속 그 상황을 모든 국민한테 제대로 알리는 것이 아니라 자꾸 면피하고 은폐하고 가리고 숨기고 이런 식으로만 자꾸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조속히 바꾸기 위해서는 군이 정말 이번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진지하게 반성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임병장을 바꿔치기하고 가짜 임병장을 동원한 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사실은 임병장을 바꾼 문제도 마찬가지도 그렇고 이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사건 발생 2시간이 지나서야 이 사건 발생을 국민들한테 공개한 것. 예.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사망한 군인 5명이 실제로 당시에 바로 사망한 게 아니라 차례차례 1시간에서 2시간이 지나서 숨진 사실이 밝혀졌는데 이때 당시에 피해 직후에 제대로 된 구조, 치료를 받았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건 발생 직후에 이거를 공개하고 그 임병장을 추적하고 뭐 체포하고 이런 과정 없이 어떻게든지 이 사건을 최소화하려고 국민들에게 이러한 그 사실을 은폐하려고 노력하는 데 집중한 게 아니냐. 또 예. 총을 쏘는 임병장 수색하는 과정에서 그 관심사병들을 투입하면서 그 사병들한테 실탄 지급도 하지 않았다는 점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저는 이 임병장 사건에 대해서 국방부가 제대로 지금 이걸 판단하지 않고 있다. 그 바꿔치기 문제도 이런 거죠.
임병장의 이야기가 직접 국민들한테 어떤 형태로든 전달되지 않게 하겠다. 임병장이 만약에 정상적으로 그 언론 기자들이 있는 데서 들어가다가 예. 왜 그랬습니까라고 질문을 했더니 임병장이 거기서 어떤 말을 할지 두려웠던 거겠죠. 그러니까 연기자까지 써서 대역을 썼던 거다. 이런 태도는 정말로 문제가 있는 거고 결국은 임병장의 직접 목소리는 저희가 하나도 듣지도 못하고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 김관진 장관이 임병장 그 사람이 가장 큰 문제다라는 식으로 또 비난하고 결국은 임병장 하나가 정말 그 관심사병 중에 가장 큰 문제점이다라는 식으로만 해서 이 문제 돌파해서 나가겠다라는 판단인데 저는 이런 과정에서 그 임병장 수색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 또 이 사후 조치에 행하는 태도 이걸 보면서 아마 저도 그렇지만 많은 국민들이 이 사건 보면서 야 이거 진짜 전쟁 나면 이 정도 수준의 대한민국 군이 정말 제대로 된 판단 속에서 전쟁이나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 아마 하신 분들 많았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군이 2005년도에 김동민 일병 사건 당시에 정말 반성하고 잘못했고 개선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9년 후에 그 똑같은 유사 사건이 발생했는데 해결 방식은 그때보다 더 나은 게 하나도 없어요. 예. 다시 또 이런 형식으로 한다면 앞으로 언제 또 이런 사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관심사병 문제에 대해서 또 부적정한 군인들의 문제에 대해서 단순히 걔네들한테 오히려 몇 혜택을 주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예. 진짜 군대 가는 건 자랑스럽고 아무나 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문화를 만드는 차원에서라도 그래야 정말 정상적인 군이 건강하게 예. 생활하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전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고상만 조사관이었습니다. 예.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